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뭐죠? 뭐 위탁도면 이건 믿고 거릅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입해서 팔아서 마진을 40%를 받는데 창고 비용, 그 다음 상세 페이지 만드는 비용, 포장 비용 등등등등등이 15%를 차지해. 그럼 남는 돈은 얼마야? 25%인데 광고비를 또 빼야 되잖아.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은 거야? 마진은 얼마예요? 되게 궁금해하죠. 마진은 얼마예요? 요즘 막 내가 짜증이 나 이거 물어보면 마진은 얼마예요? 마진은 뭐 영업을 해서 이렇게 실제 지출되는 돈 그 외에 남는 게 마진이잖아요. 순수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 보지 않고 그 금액 기준으로 배운 대로 그 CPC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럼 적자예요, 적자. 기준이 이제 왜냐면 이걸 팔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선생님이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거 할 때, 그러니까 그 파워 등급으로 올리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네, 충분한 얘기 해주셨어요. 마진. 저는 그냥 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전환이 안 돼. 네, 잘 안 돼요. 그거는 아마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 네, 그런 말이세요. 마진을. 저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광고 클릭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처음에 그랬던 거죠. CPC를 많이 이해했어요. 클릭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저가 같은 경우 쭉 뿌려가지고 그냥 클릭만 많이 발생시키자. 근데 손해는 안 보도록 만들자. 네.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저가형들은 한 개만 사는 얘기는 그렇죠.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몇십 개씩 뭐 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걔도 너무 싸게 판다. 네, 너무 싸게 그렇죠. 그렇게 일단 단기 목표를 뭐 그렇게 늘린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진 0에 팔겠네. 아니면 마진 마이너스 1에 팔겠네. 목표가 그렇다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목표가 5만 개 만드는 거면 최대한 시간 당기는 게 좋잖아. 내 인건비 계산했을 때. 그렇죠. 그렇잖아. 심플하게. 돈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돈 계산 안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몇십만 원 안 되거든. 근데 내가 한 달, 두 달 그것 때문에 시간 끌면 그 돈 몇 배가 날아가는 건데. 생각을 좀 우리 단순하게.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방법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노력에 내 상품 정보를 정말 300개, 500개 막 이렇게 바꿔댔으면 동일한 결과, 마진을 보면서도 나올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한 500개 이상 된다면. 그리고 검색에서 지금 정말 그 제대로 노출돼서 그 상위 노출할 수 있게, 요 부분에 집중했다면 요 두 가지. 그러면서 최신성까지 갔다면 굳이 가격을 가지고서 안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3개월 차 되면 다 파워 들고 다 그랬는데 지금 요구하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가격. 거를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이제부터라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세트로 돌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포레인 제품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카탈로그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뭐를 몇 번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바꾸려고 하니 얘는 이제 진짜 가공을 해가지고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안에 사진이 다양하지가 않고 그런 사진이 다양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바꿔도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바꿔서?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느니 차라리 빨리 바꾸자. 순환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은 화곡동을 갔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택배로 그 상품을 주문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그리고 반품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가기 시작했다면 그 상품이 아마 지금 파셨으니까 반복적으로 나가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한 번, 두 번 나가고 딱 멈추는 거는 그거는 팔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5천 원짜리라도 며칠 간격으로 툭툭툭툭 나가는 거 있죠? 요게 팔리는 상품이고 내가 잡아야 될 상품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품들은 완전 바꿔야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 그냥 날로 먹으려고 들지 마세요. 아니 정말 이 사업이라는 게 직장 다니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직장이라는 건 딱 주어진 틀 안에서의 행위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벗어나면 잘려. 근데 사업은 이 주어진 틀 안에서 하면 망해. 항상 벗어나야 돼요. 제약 조건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건 진입장벽이야. 그 제약 조건을 내가 극복해내는 순간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제약 조건이잖아. 남들 그 안에서 3개 뽑아? 그럼 나는 그 바깥에 나와서 다른 목록 이미지를 넣고 다른 상품명을 넣으면 나는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제가 경험을 하는 네. 과정에서 있는 건데 네. 그 고도몰에 5만 개를 다 못 올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올려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페이지는 버려야지. 그 다음 걸 버리고 그 다음 걸 해도 안 넘어가고 그 다음 걸 해서 안 넘어가면 뒤로 해서 넘어가고 30개씩도 해보고 해도 안 넘어가는데 한 이틀 만에 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셀러큐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셀러큐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다크서클이 생겨도 다 갈아엎고 싶어도 못 갈아엎는 거예요. 혹시 등록을 손으로 하세요? 저희는 매크로를 거의 배우지를 그러니까 잠깐 보여는 주셨지만 끝나는 날 잠깐 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하기도 그렇고 얘가 또 멈추면은 매크로하고 그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에도 어떤 분은 막 20만 개를 등록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너무 많이 등록해서 우리가 막 전화해서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벽이 생기면 넘어야 된다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넘어섰어. 네. 그분은 돈을 버는 거야. 그 근데 넘어서는 방법은 알려드렸어. 수업 시간에 매크로라고 하는 거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잘했다 못했다 죄송한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막혔어.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사업가잖아.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막혔어. 남들도 다 막혔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넘어서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혼자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지. 누군가 넘어선 사람이 반드시 있어. 누군가 넘어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벌고 있는 거거든. 그럼 물어봐야지. 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 가장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쳐서 막히면, 재밌네? 우리는, 돈 벌겠네? 딱 그 생각, 당장 이제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면서, 대박. 다, 이쪽 사람들은, 대박. 돈 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걸 배우기 그렇지. 시작하고. 다행이다, 여기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만나분들이. 근데, 이렇게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이 닥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마켓의 정책이 바뀌는 거야. 와, 드디어 우리도 기회 왔어. 딱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마켓 정책 분석하고 제일 먼저 그 룰대로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마켓의 정책이 바뀌면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판매자들이 흔들리면서 일정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생기거든.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 그런 상황들이 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생겨요. 이때 잘 봐야 돼. 그리고 또 카테고리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카테고리 정책이 싹 바뀌었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 올려놓은 거 그대로 있어. 근데 이 마켓에서 그런 카테고리가 바뀌는데 임의로 옮겨주거든요. 그런 엉뚱한 카테고리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많아. 카테고리 중요한 건 알죠. 정확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딱 기다렸다 카테고리가 변경되면 바로 그 카테고리 코드표 입수해가지고 최적화된 카테고리로 바꿔서 싹 다 옮겨버린다. 며칠씩 밤새서라도.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얼마 전에도 한 일주 넘게 막 수정 엄청 나왔죠. 막 몇만 개씩 나왔죠. 카테고리 변경하고 있는 거거든. 마켓에서 카테고리 변경 우리가 쫓아서 거의 한 17만 개, 18만 개 카테고리를 바꿨단 말이지. 여러분들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셀러큐를 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요. 의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 자주 가지시고. 요거 마진 얼마예요인데 요 네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진이라고 할 땐 요거 얘기하는 거야. 매출 이익. 마진.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내가 물건 산 돈을 뺀 나머지야. 내 통장에 들어온, 내가 등록한 돈이 아니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쇼핑몰은 실제 이게 되게 계산식이 간단해요. 그 피지 수수료 빼고 다 통장에 들어오니까. 근데 오픈마켓에서 팔게 되면 이렇지가 않아요. 공제되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 다음 영업이익은 뭐죠? 순매출.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물건값 빼고 인건비 빼고 임차료 빼고 기타 경비 뺀 거. 요게 실제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경상이익 있지. 이거는 매출 대비 뭐 이자 소득이니 뭐니 뭐 눈먼 돈들 들어왔던 거에서 쭉 다 뺀 거. 요게 경상이익이고 순이익. 요거 이제 세금까지 뺀 거. 요렇게 구분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정리하면 마진 그리고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 그럼 마진이 얼마요? 라고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죠? 매출이익이요.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무언가 많아요. 등록가, 쇼핑몰에 등록하면서 판매하겠다는 가격, 그 다음에 고객 구매가, 고객이 사는 가격이 달라요. 할인 붙고 뭐 붙고 뭐 붙고 뭐 막 그러니까 나 쿠폰 붙고 그 다음에 광고비가 나가요. CPC 광고비, 쿠폰 마일리지 지금 등등이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요 광고비 그리고 요거 요 두 가지 비용을 봐야 돼요. 두 가지. 얘 비중이 내 마진, 내 매출이익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마진이 30%예요. 30%안 보면 장사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이 뭐죠? 뭐 위탁도면 이건 믿고 거릅니다. 뭐 막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상품을 사입해서 팔아서 마진을 40%를 받는데 창고 비용, 그 다음 상세 페이지 만드는 비용, 포장 비용 등등등등등이 15%를 차지해. 그럼 남는 돈은 얼마야? 25%인데 광고비를 또 빼야 되잖아. 무조건 광고해야 되니까. 광고비가 15% 들어갔어. 그럼 얼마 남아? 10%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비 하나도 안 쓰고 보관비 뭐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최신성 유지하고 뭐하고 기본적으로만 돌려서 마진이 15% 남았어. 그럼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은 거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남은 거야, 5%.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전체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내가 내느냐 안 내느냐, 선매매 때문에 이자 비용에 보관 비용에 물류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거고, 금융 비용은 뭐 어느 정도 넣어야 될까? 한 3%에서 4% 정도 넣어야 되겠네.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이 금융 비용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손실 비용도 있어야 돼. 파손. 그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못 팔아서 폐기해버려야 되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내가 다 안아야 돼. 그것들 보통 뭐 1.5%, 2%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패션 쪽은 거의 한 15%, 20% 잡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요거는 다 동일해. 다 동일해. 요거, 광고비. 이 광고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광고할 때는 마진율이 달라져야 된다. 계산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비중을 어떻게 넣을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전에 계산하고 광고비 책정을 해야 돼. 광고를 해가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 마진율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광고비를 내 매출의 15%를 쓸 거야, 20%를 쓸 거고, 나는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매출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몇 프로를 볼 거야. 이거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를 한 다음에 광고 집행을 해야 돼. 팔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사전에 내 상품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한번 조정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산식이 조금 쉽지 않아. 그래서 이 광고 부분은 따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홍 대표님이랑은 이제 배우기로 했어. 근데 그게 아마 한 석 달쯤 될 것 같아. 진도 여기서 나가면. 한참 걸리겠지. 열심히 배워야지.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특히 오픈마켓 들어가면 뭐 여기에서 즉시 할인 들어가고 뭐하고 뭐 수수료를 공제하는데, 이 상품 구매가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느냐, 등록가에서 50% 할인해줬는데 할인전 가격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느냐, 택배비에서도 수수료를 공제하느냐, 택배비에서 수수료 공제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이 다 다른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외부 제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이 광고비를 뭐 50대 50으로 부담할 거냐, 8대 1로 부담할 거냐, 등등등 복잡한 게 겁나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마케팅 정책을 세우라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쇼핑몰부터 시작을 하자. 계산식 간단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너무 복잡한 얘기 했나요? 아니요.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차츰 배워갑시다. 네. 배워갈 거고요.